뉴스를 만나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0시 42분 17초 막 지나고 있고요. 이번에는 국제뉴스를 바라보는 넓은 시각을 키워드리는 코너죠. 전지적 세계 시점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파리는 잘 다녀오셨나요? 예, 저는 파리라니까 지금 못 알아들었어. 처음에 0.1초 사이에. 파리. 파리. 예. 네. 예. 파리 그러면 곤충으로 알아들어요. 예. 한국식으로 제가 너무 정확하게 네, 발음을 해서 네. 지금도 계속 총파업 진행 중인가요? 그렇죠. 파리는? 네. 9일이 언제죠? 9일날 아주 큰 대규모의 파업이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이번 주네요. 예. 예. 지금 그 정부도 그렇고 노조도 그렇고 물러설 기미를 전혀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은 이 남중국해 관련 이야기를 좀 네. 해볼까 합니다. 네. 최근에 보도가 나왔는데 인도네시아가 보르네오 섬 인근 남중국해 나투나 제도 순찰을 강화한다. 그래서 중국과 각을 세우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뭐 남중국해 갈등이야 워낙 잘 알려진 사실이니까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좀 더 좀 표면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혹시 시점적으로 그렇죠. 이유가 있나요? 갑자기 이 2020년 초에 뭐 무슨 일이 일어난 건 물론 아니지만 네. 남중국해가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문제가 좀 더 불거질 그런 어떤 기미들, 그다음에 어떤 요소들이 많이 생기긴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점점 이제 불거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는 간단하게 요약을 먼저 하자면은 그런 거죠. 지금까지는 특히 이제 20세기에는 그 중국의 일방적 주장이 그대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네.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그냥 뭐라고 할까요? 뭐 어느 정도는 그냥 수용을 하는 정도의 자세로.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남중국해의 가치가 지금만큼은 크진 않아. 물론 컸지만 지금만큼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냥 일방적인 중국의 주장에 침묵하던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한 거고요. 그러면서 중국이 주장하던 이제 9단선이라고 9개의 어떤 점을 찍어가지고 선을 쭉 연결해서 그게 중국 바다다. 이게 우리 영어로 U자 모양으로 이렇게 깊이 네. 쭉 패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인공섬을 비롯해서 몇 개의 섬들 이게 중국 땅이라고 하면서 그걸 다 이제 그 중국의 영토라고 치면은 그거를 그 바깥으로 영해가 이제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걸 다 연결하니까 이제 이렇게 크게 이제 중국 바다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국제 사회에서 부정적인 그런 인식이 생기고 결국 그 사법적인 판단에서도 부정적인 판결이 나왔죠.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남중국해 그 행동 준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자. 이게 2021년이거든요. 이게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타결해야 될 그 시한이 임박하니까 사전에 미리 좀 이렇게 많은 것을 우리가 권리를 주장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요즘에 많이 불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중국해 행동 준칙이라는 것이 내년에 타결이 되니까 예. 이제 시한이 임박했고 주변 국가들도 마음이 좀 급해지니까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더 내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런 거죠. 근데 남중국해가 사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렇게 주변국에서 계속해서 영유권을 놓고 이야기를 하나 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일단 남중국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저희가 좀 잠깐 알고 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남중국해의 위치가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남중국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이 동남아시아 쪽을 이렇게 보면은 인도차이나 반도가 있고 그 네. 동쪽으로 필리핀 이제 군도 국가가 있고 그 사이에 이제 바다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그러니까는 인도차이나 입장으로 보자면은 동쪽 바다고 이 필리핀 입장으로 보자면 서쪽 바다인데 중국 입장으로 보면 남쪽 바다잖아요. 네. 그래서 남중국해라고 부르죠. 그런데 중국에서 그렇게 부르지만은 다른 나라에서 남중국해라는 표현 자체도 중국 중심의 그렇죠. 표현이네요. 저는 사실 그 바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표현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본 해니 무슨 남중국 해니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중립적인 그런 이름으로 그러니까요. 좀 했으면 좋겠는데 태평양이라든가 좋잖아요 그런 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전략적으로 필리핀 같은 경우도 서필리핀 해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제 그 지역이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더라도요 이 중동 지역에서 석유를 수입을 하면
어디로 오겠습니까? 그쪽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바깥으로 삥 이렇게 돌아올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와 일본으로 들어오는 중동 서구의 90%가 그쪽을 통과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러겠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그 지역으로 통과해야 되는 그런 선박들이 어마어마한 다시 말하면 경제적 가치가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이 남중국해 바다 이 수위가 깊지가 않아요. 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대륙붕이 굉장히 넓다는 얘기죠. 대륙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또 의미에서의 경제적 가치, 지하자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수자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부한 그런 잠재적인 어떤 그 지역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경제적 가치, 그다음에 그 지정학적 가치 왜냐하면 그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박 그 상선들도 물론 통과하지만 군사적 의미에서의 그 선박들의 통과하는 그런 영역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들 국가들 사이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바다가 된 셈인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자원도 그렇게 매장돼 있을 가능성도 높고 네. 전략적으로도 그런 위치가 좋고 하다 보니까 각 나라들이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이 남중국해인데 네. 그러면 이렇게 관련이 있는 직접적인 나라들 빼고요. 네. 다른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 관련 국가들 간에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20세기만 하더라도 크게 이제 그 부각되지 않았던 그런 곳인데 네. 21세기 들어서 갑자기 부각됐다는 것이 그러니까는 이 유엔에서 이제 그런 걸 한 적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 제가 하나씩 좀 설명을 더 드릴게요. 네. 배타적 그 구역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바다에 보면은 네. 그게 이제 200해리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해안선으로부터의 거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 대륙붕이라고 하는 거는 그 깊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깊이 한 200에서 240m 정도 되는 그러니까는 그것이 하나는 깊이고 하나는 이제 길이고 이러다 보니까는 일치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유엔에서 이거를 각 나라마다 그걸 조사를 해가지고 좀 발표를 해달라는 그 보고를 해달라는 그런 것을 2009년도까지인가 이렇게 그 각 나라별 통보를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네.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이제 그 대륙붕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륙붕에 이렇게 그 뭐라고 할까요? 넓이가 굉장히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 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분쟁이 일기 시작하기 2009년 들어오면서부터 분쟁이 갑자기 이제 높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 사법적인 제소까지도 가고 네. 필리핀이 제소를 했는데 필리핀이 이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이 판결 결과에 대해서 판결을 지지하는 쪽도 있을 거고, 중국은 그거를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그런 입장인데, 네. 중국을 지지하는 쪽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국제 여론이 일방적으로 이 판결에 대해서 지지한다는 그런 여론이 훨씬 높아졌다는 것이죠. 미국, 캐나다는 물론이고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 그다음에 호주 이런 나라들이 지지하는 입장. 네. 그 우리도 이제 지지하는 그 판결 이후에는 지지한다는 그런 입장을 보냈죠. 반면에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나라는 몇 되지가 않아요. 물론 중국을 포함해서 뭐 아프리카의 수단이라든가 몇몇 되지 않은 타이완 물론이고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국제 여론전에서 중국이 이제 밀리기 시작한다는 그런 판단이 선 것이고 네.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더 된 것은 뭐냐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 바다로 해양으로 진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중국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대륙은 뭐 서쪽은 이제 좀 그쪽으로는 많이 나갈 수 있는 진출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 바다로 진출해야 되는데 사실상 중국이 바다로 진출하려면은 나갈 수 있는 곳이 그 남중국해거든요. 거기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이런 잠재적 갈등 요소가 있다 보니까 좀 민감하게 중국이 반응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실수를 했다라고 할 수도 있는 조금 덜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면은 분쟁이 줄어들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네. 되다 보니까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위기감을 느끼죠. 그러니까는 미국하고 그렇죠. 또 전략적으로 손을 잡게 되는 그렇게 거죠. 되는 것이죠. 네. 미국 입장에서는 당시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 아시아 피벗이라고 해가지고 아시아 중심주의 외교 안보 전략 그쪽으로 짜지 않았습니까? 근데 초기만 하더라도 이게 무슨 군사 안보 전략 그쪽
그건 아니었었던 것이죠. 좀 더 뭐랄까 외교 쪽에 방점을 찍은 어떤 그런 쪽이었는데 네. 이 남중국해 아까 말씀드렸던 2009년 이후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미국의 그 아시아 피벗 정책도 약간 군사적인 쪽으로 방점이 찍히는 그런 쪽으로 살짝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문제가 더 꼬이게 된 거죠. 미국까지 개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 당사국들 간의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쪽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유도를 하고 있는데 네.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는 당사국 협약으로 어렵게 되니까는 미국하고 이제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미국까지 개입이 되는 그런 양상으로 변질이 된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요즘 많이 나오고 있죠.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미국의 이 태평양 전략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는 이 일본, 인도 그다음에 그 하와이, 호주를 이렇게 연결하면 마르모꼴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마르모꼴 한가운데 어떻게 보면 딱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게 곳이 그 남중국해가 되는 꼴이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의 그 소위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 지역이 돼버린 것이 그런 측면이 있고. 네. 결국 이렇게 되니까는 중국 입장에서는 글쎄요, 뭐 잘못 전략을 세웠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은 뭐 미국의 전략과 어떻게 충돌이 일어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된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까지 개입되어 있는 상황이면 사실 남중국해를 둘러싼 당사국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돼버린 상황이라서 네. 그렇죠. 그렇다면 만약에 이 지역이 나중에 이 동아시아의 어떤 안전 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어떤 위험한 요소가 되는 건 아닌가 네. 이런 우려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위험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 지역에 대한 어떤 그 가치가 높아지고 네.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은 충돌의 위험 그리고 너무 이게 여러 나라들이 동시에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바다 깊이가 낮고 그러니까 대륙붕으로서 서로 간에 이제 국가들이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겹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잠재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물론 우리가 요즘에도 보는 것처럼 서아시아 지역이라든가 굉장히 위험 요소가 있죠. 네. 그런 지역에 비하자면은 뭐 덜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 동아시아에서 앞으로 잠재적으로 굉장히 큰 어떤 그 분쟁의 그 씨앗이 될 수도 있는 네.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어찌됐건 뭐 내년에 이런 남중국해 행동준칙이 되기 때문에 네. 뭐 내년까지는 어떻게든 최대한 저희가 좀 상황을 좀 잘 지켜봐야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 대목이죠. 뭐냐면은 내년에 어쨌든 어떤 방향으로든 이 동아시아 국가들 그러니까는 중국과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이 협정을 체결해야 되는 그렇게 네. 됐단 말이에요. 이게 1년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사전에 많은 이제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은 협약에 나서는 데 있어 가지고 유리한 입장에서 나설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이 되기 전 올해 2020년에는 어느 때보다 이 남중국해에서 최근 아까 보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네시아라든가 말레이시아 이런 국가들도 네. 이 순찰이라든가 강화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충돌의 가능성들도 물론 생기는 것이죠. 2020년 올 한 해 국제사회, 국제질서 이런 것들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점에서 이 남중국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남중국해 갈등이 최근에 좀 본격화된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과 함께했습니다.